K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인 평가가 64%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직무수행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이 61%가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는 이재명 의원이 독주하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의원 수사가 정당하다는 답변도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목포시 체육회 직원이 수억 원대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와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무한 연꽃축제 등 지역의 여름축제가 잇따라 개막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도 신경 써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KBC와 UPI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인 평가가 여전히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이 긍정 전망보다 25% 가까이 높았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적인 직무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4.2%로 잘하고 있다 32.5%보다 31.7%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60.2%를 기록했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4%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5.1%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잘함 19%, 다소 잘함 13.5%, 다소 잘못함 9.1%였습니다. 특히 보수층의 이탈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보수라고 밝힌 응답층에서는 잘함 57.2%, 잘못함 40.6%로 긍정평가가 높았지만 지난주 조사보다 긍정응답은 5.5%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응답은 5.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세대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40대에서는 부정률이 77.5%에 달했고 20대 이하와 30대, 50대에서는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에서는 잘한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안에서 더 높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충청과 호남,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 전망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61.3%,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35.8%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넥스트위크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ARS를 통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르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에 대해선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많았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경찰국 신설에 대해선 연령과 이념 성향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의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실에 채용했다는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 응답자의 65.5%는 대통령실 채용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적절했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는데 특히 40대 이하 남성과 20대 이하 여성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에서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80.4%로 가장 높았고 대구, 경북은 53.7%, 부산, 울산, 경남은 58.4%였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선 적절했다는 응답이 55.2%로 부적절했다는 의견보다 17.5%포인트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만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이 54.3%로 찬성보다 많았는데 특히 이념 성향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수라고 밝힌 응답층에서는 찬성이 56.9%로 반대 33.7%를 20%포인트 넘게 상회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반대한다는 평가가 81%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 여성과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독주 체제가 지난주에 비해 더 공고해졌지만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는 답변은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이영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이재명 의원은 41.8%를 기록했습니다. 2위인 박용진 의원이 14.5%로 격차는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 3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35.6%, 박주민 5.3%, 김민석 4.0%, 강병원 1.8%, 이동학 1.4%, 강훈식 1.3% 순이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이재명 의원의 독주 체제가 더 강화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3.2%포인트, 서른 의원 2.8%포인트 상승한 반면 박용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각각 1.2%포인트, 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광주와 전남부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재명 의원 49.9%로 과반 지지에 육박했고 다른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로 기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라는 답변이 49.4%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현 정권의 정치적 탄압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별 문제 없을 것이란 답변이 39.2%를 기록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목포시 체육회 직원이 수억 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빼돌린 공금은 무려 4억 8천여만 원으로 남편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와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대부분을 빼가는 바람에 당장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체육회는 최근 예산 사용 내역에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평소보다 잦고 거액의 운영비가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회계를 담당하는 여직원 A씨가 출근하지 않아 의심 끝에 추궁했더니 횡령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자체 점검 결과 A씨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본인 계좌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에서 수령한 인건비와 각종 보조금, 운영비 등 4억 8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A씨는 빼돌린 공금을 다시 남편 계좌로 전달해 가상화폐 투자와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20회에 거쳐서 체육회에서 자기 본인 계좌로 넣어가지고 그분한테 지금 계속 송금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도박하고 비트코인 그런 부분에서 한 것 같아요. 허술한 회계 관리가 화를 키웠습니다. 체육회 명의 통장 14개 중에 11개를 직원 A씨가 혼자 관리했고 수입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내부 감시 체계는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체육회의 법인화로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약화된 것도 허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접 담당하는 직원하고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 그 중간 결제 라인 또 그런 매뉴얼들을 정확히 해서 꼼꼼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포시 체육회는 곧바로 전남경찰청에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예산 대부분을 빼돌려 체육회 운영에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횡령한 공금에는 생활체육 지도자와 직원들의 급여도 포함돼 있어 이달부터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목포시도 상급기관인 전남체육회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시 보조금 사용의 적법 여부 등에 대한 특별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어제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0개월 여자아이가 교사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구체적인 폭행 상황을 직접 전해왔습니다.
20분 넘게 두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주먹과 숟가락, 교구 등으로 맞았고 심지어 밥을 다 먹인 후에도 화풀이식으로 폭행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CCTV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본 김양의 아버지는 폭행이 우발적인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교사가 밥을 아이의 입에 억지로 밀어넣은 뒤 아이가 울자 주먹질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두 교사가 밥을 먹이는 중에 번갈아가며 주먹과 숟가락으로 아이를 때렸고 피하는 아이를 다시 끌어와 계속 때리는 장면이 CCTV에 모두 담겨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주머니에 있던 교육용 삽까지 꺼내 아이에게 휘둘렀고 손가락을 깨물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둘 다 주먹질을 하고 머리를 또 숟가락으로 또 둘 다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손가락을 막 자근자근 깨물더라고요. 티가 안 나니까. 심지어 밥을 다 먹은 아이가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자신들이 밥을 먹다가 화풀이식으로 숟가락으로 머리를 또 때렸다고 말합니다. 두 교사의 폭력은 무려 20-30분 동안 이어졌다는 게 아버지의 설명입니다. 다 먹이고 나서도 울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냥 자기들 밥 먹다고 기분 나쁘다고 때리더라고요. 또 아이의 엄마가 한국말이 서툰 이주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함부로 대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은 김양은 불안 증세가 심한 상태며 조만간 아동 전문병동에 입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어린이집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무안 연꽃축제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막했고 장흥 물축제가 다음 주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축제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도 치듯 일렁이는 연잎들. 그 사이로 새하얀 연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연꽃 행렬에 관람객들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들어온 순간 너무 광활하고 연꽃이 이렇게 많은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진짜 나오길 잘했다, 오길 잘했다. 동양 최대 규모의 100년 자생지에서 25번째 무안 연꽃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연꽃 미디어 주제관과 함께 체험장 야간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3년 만에 열리는 만큼 관광객들의 호응을 불러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목포에 와가지고 무안에 와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갖고 이렇게 꽃들도 많이 피고 그래가지고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도 꼼꼼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발열 체크기를 비치하고 현장에서 신속 항원 검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연꽃을 보며 힐링하시되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 연꽃 축제에 이어 다음 주말에는 장흥 물축제가 개막하는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축제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의 첫 조직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은 오늘 민선 8기 광주광역시가 여성가족국을 여성가족교육국으로 조정한 것과 관련해 기구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면서 성평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젠더 특별보좌관 신설도 헛된 약속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참여자치 21도 성명을 통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행정기능이 강기정 시장의 공약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데 희생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조직 개편안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12일 광주광역시는 신활력 추진본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소통 부족과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부모 단체가 방학 중 무상급식이 중단된 데 대해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방학 중 무상급식을 놓고 대립했던 이정선 교육감과 노조를 향해 정책의 중심에 아이들은 없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로만 접근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모두가 기꺼운 마음으로 방학 중 무상급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다목적 복합체육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무시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중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광양시가 성황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326억 원으로 늘어나 행안부 투자 재심사 대상이 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8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중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성황 다목적 체육관 사업은 정현복 전 시장의 역점 공약 추진 사업이었는데 감사원은 광양시에 지방교부세 감액 방안도 마련할 것을 행안부에 통보했습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 교감 A씨는 지난달 교육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같은 학교 여직원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교감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면서 다른 학교 교사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또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 5명의 중요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폭언을 하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6년 종합대상에 이어 2번째로 수상했고 8년 연속 일자리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도정 운영을 시군과의 협업으로 확장하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높였습니다.